세상엔 말이죠. 기술 자부심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자력. 이건 정말 아무나 명함도 못 내미는 한 나라의 체력, 기술력, 책임감, 이 모든 게 시험대에 오르는 그야말로 최정상급 산업이죠. 오랫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의 중심은 당연히 유럽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사도 길고 이론도 화려하고 스스로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도 대단했으니까요. 원전처럼 이렇게 거대한 기술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할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는 아주 냉정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누가 더 멋진 말을 하느냐? 아니면 누가 더 정확하게 만들어내느냐?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대한민국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말보다는 결과로, 허세보다는 실행으로, 그리고 자존심보다는 납기와 품질로요. 세계는 마침내 보기 시작한 거죠. 원전이라는 이 가장 까다로운 산업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인 대결 구도로 들어갑니다. 한쪽에는 수백 년 역사가 쌓아 올린 자부심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묵묵히 현장을 지배해온 실행력이 있습니다. 네, 바로 유럽과 한국, 두 거인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죠. 이 대결 아주 명확했습니다. 한쪽은 우리에겐 이런 역사가 있다, 이런 복잡한 이력이 있다면서 스스로 최고라고 말했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요. 오직 증명된 결과, 칼 같은 납기,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품질, 이것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의 명성만으로는 지금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없구나 하고 말이죠. 그럼 진짜 승부처는 뭐였을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누가 더 안전하게 만드나, 누가 약속한 시간 안에 정확히 끝내나, 그리고 누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고의 완성도를 지켜내나. 그렇죠. 발전소는 자존심이나 화려한 발표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건 딱 이거였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로 어떤 품질로 해낼 수 있는가, 이겁니다. 바로 이 냉정한 현실의 질문 앞에서 드디어 한국식 방식이 그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증명된 실력. 네, 이게 바로 모든 판을 뒤집어버린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원전의 승부는요, 절대 발표 자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만 개의 부품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딱딱 조립되고 수십 년간 안전을 보장할 그 거대한 구조물이 완성되는 바로 그 완성의 순간, 그 순간이 승부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5가지 안전, 품질, 공정, 납기, 팀워크를 그야말로 몸에 새겨온 나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반도체를 만들고 저 거대한 배를 만들면서 정밀하고 빠르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 제조업의 DNA가 우리에게 축적되어 왔잖아요. 작은 부품 하나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근성,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다는 이 원전 건설 현장에서도 그대로 살아난 겁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힘, 우리는 이걸 바로 실행력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청사진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시간에 예산 안에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나라는 기술을 설명하는 건 참 잘해요. 하지만 한국은요, 그 기술을 실제 현장에 그대로 꽂아 넣는 걸 잘합니다. 바로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실행력,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의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분들의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원전 강국 대한민국, 이거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70년대 산업화 현장에 그 땀방울이 있고요. 90년대 정말 치열했던 기술 자립의 시기를 거쳐서 마침내 2020년대에 이르러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활짝 꽃을 피운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위대한 유산인 거죠. 손에 기름때 묻혀가며 밤새 기계를 돌리고 기술 하나 배우려고 그 뜨거운 현장을 몸으로 버텨냈던 분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그분들,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피와 땀에 바치는 헌사입니다. 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아버지 세대가 용접하던 바로 그 손끝에서 지금 전 세계가 찾는 이 고도의 플랜트 기술이 나온 겁니다. 한 세대의 희생과 땀이
다음 세대의 눈부신 기술력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건 정말이지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땀과 기술이 과연 어떻게 세계의 질서를 바꿔 놓았는지 그 눈부신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기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 콧대 높던 위협도 결국 이 냉정한 현실 앞에서는 가장 확실한 파트너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스스로 최고라고 말하는 대신 묵묵히 결과물로 증명하는 한국의 실행력, 거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민 손을 잡은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여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정말 엄청납니다. 생각해보면 한때 우리는 외국 기술을 배워야만 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어떻습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까다로운 이 기술 분야에서 신뢰와 실행력, 이 두 가지로 인정받아서 세계로부터 선택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뒤쫓던 나라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로 위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K 원전의 경쟁력이 더 짜릿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요란한 구호가 아니거든요. 완성된 시설 그 자체가 실력이고 칼같이 지켜낸 일정이 책임감이며 흔들림 없는 품질이 바로 국가의 수준이라는 걸. 결국엔 결과로 증명해낸 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다. 이 평가.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최종 성적표인 셈이죠. 대한민국 사실 작은 나라입니다. 가진 자원도 많지 않고 돌이켜보면 역사적으로도 늘 쉬운 길만 걸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남들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그 질서를 우리는 묵묵한 실력 하나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기질자들, 이 나라의 산업을 온몸으로 버텨낸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어떤 책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국인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나라, 신뢰하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든 사람들, 그건 바로 우리 모두였습니다.